아까 잠깐 방어적 포트폴리오는 기관 투자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 비중을 줄이자. 최소한 30%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FMC를 지나면서 채권 금리가 한번 또 들썩들썩 할 거예요. 그때 채권 투자, 뭐 요즘 ETF도 잘 나왔으니까 채권 투자 비중을 좀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달러는 지금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원달러율이 1,300원대로 초반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조금 달러도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번에 뭐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현금 비중을 좀 많이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안전자산을 어떻게 투자할까를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시장 별로 안 좋아요 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그럼 뭐 사야 돼요? 무슨 주식 사야 돼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아까도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에서 방어적 포트폴리오라 말씀드린 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 얘네들은 이 정도 덜 떨어진다 라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90% 주식 비중을 채워나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인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일단은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식 이제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자산군을 잘 공부하시다 보면은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전략이나 이런 쪽을 더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돈을 주식시장이 안 될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처들에 대한 공부들을 조금 하신다면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또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공부를 하신다면 지금 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내 자산을 좀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진짜 락바텀이 나왔을 때 역전의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잘 잡아서 역전의 발판으로 마련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좋지 않을까. 너무 주식에만 오리엔티드 되기보다는 뭐 월스트리트에서도 여러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투자식에 있어서 한 단계 레벨업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는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분야가 뭐 예적금? 뭐가 있을까요? 아니 왜냐면 채권 얘기를 채권은 이제 뭐 당연히 그래서 안전자산을 우리가 흔히 불리는 이제 그런 게 있고,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을 조금 봐야 될까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고. 지금 당장이요? 당장이란 표현보다 어쨌든 이제 9월부터 그렇게 하면 저는 채권으로 채권으로 가시면은 수익을 충분히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원달러율이 뭐 단기 등락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올라서 1,350원은 조금 오버슈팅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1,300원 초반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좀 사시면은 올해 말 내년 초에는 한 1,300원대 후반, 1,400원대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올 하반기에 1,400원까지 갈 거로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대신증권에서? 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 전망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채권은 뭐 매크로 판단이라든지 통화 정책을 보면 되는데, 지금 환율은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미국 이 나라들 간의 얽히고 설킨 관계에 있어서 달러가 결정되고, 그 안에서 원달러율, 옌달러, 달러, 유로 뭐 다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환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은 너무 많이 오른 데 따른 등락은 있을 거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108, 109를 향해 가고 있는데 105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등락이 있을 거다.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서 그렇게 되면은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550만 명 정도 갖고 계시다는 통계가 있는데, 삼성전자를 오래 갖고 계셔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배당도 있고. 근데 지금 예전에 사신 분들, 특히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정말 지금 계속 힘들거든요. 뭐 6만 원 살짝 와서 희망을 줬다가 이제 다시 내려가고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뭐 손해를 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리라고 보이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조언을 해주십니까? 일단은 더 이상 신규 투자는 좀 조심하자. 그러니까 이 종목을 뭐 삼성전자가 됐든 어떤 종목이 됐든 내가 눈 딱 감고 그냥 2년 3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고 갈래 라고 하시는 분이면 그냥 HTS, MTS 완전히 꺼놓으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면
시장 유튜브 보시고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시면서 주식에만 너무 오리엔트되기보다는 여러 자산군이라든지 내가 이런 때 왜 무슨 오판을 했구나, 얘는 이 전문가는 어떤 얘기했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보다는 좀 내가 트레이딩을 해서라도 좀 싸게 잡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무조건 줄여야 된다. 손절을 해서라도 좀 줄여서 좀 내려왔을 때 단가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식 비중이 별로 없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주식이 뭐 20-30%밖에 없고 나는 여유 자산이 있어서 새롭게 뭔가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전저점을 깨서 5%씩 떨어질 때마다 신규 투자 자금을 더 늘려가자. 그리고선 그냥 좀 기다리시면 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그냥 꺼두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2023년, 24년 되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 수익을 내고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걸린다 뿐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좀 트레이딩 하시거나 내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못 견디겠어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하셔야 된다. 제가 3050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네, 손절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투자 스타일에 따라 그 말씀이 이제 중요한 게, 그죠? 어떤 사람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그렇죠. 가진 사람들은 지금이 진입할 때다라고 생각해서 저점을 이제 아까 같은 말씀하셨지만 그런 점을 찾을 텐데, 혹시 그런 분들한테는 그 시기가 뭐 시기를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올해 말 내년 초가 가장 좀 그런 불안한 시기거든요. 네, 가장 불안정한 시기이고 그를 전후로 해서 저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희가 락바텀으로 2050으로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거기까지 무조건 간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면 아주 좋은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가면 무조건 사야 된다. 그렇죠. 올인이라고 하죠. 1050이요. 네, 그렇게 해도 된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밸류에이션 레벨, 이익을 아무리 떨어뜨려봐도 그 정도 레벨,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개월 이동평균선, 언더슈팅이 있어도 그냥 샀으면 내비두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제가 요즘 세미나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는 점이 네 전망이 틀린 경우 뭐야 라는 얘기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는 확률은 20%도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제 전망이 틀릴 가능성 중에 하나는 2300전후에서 이중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경우라고 보는데, 이 경우도 이번에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또 통해서 좀 약해지긴 했지만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2300선대 가면은 조금 예를 들어 30% 정도 비중을 현금을 확보해 두신 분, 안전자산을 사놓으신 분이면 10% 정도는 들어가 보자. 그러다가 쭉 밀리면은 조금씩 더 들어가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 시점이 되면 좀 더 디테일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는 2300이 깨지는 시점부터 10%, 20%, 30%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망은 미국 주식에도 비슷한가요?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미국 주식이 조금 더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한국은 2021 6월 이후 조정을 1년 넘게 받고 있는데, 미국은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했었거든요. 6개월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미국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기대를 갖고 있는 시장은 미국이잖아요. 그 기대마저 약해지게 된다면 좀 충격이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좀 미국도 불안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조금 더. 그러면 이제 달러가 조금 내려오면 그때 바꿔서 미국 시장을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게 추천할 만한 상황은 아니군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 강세라는 게 결국엔 전 세계 경제가 미국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달러를 사셔야죠. 달러를. 왜 달러 미국 주식을 사시죠? 예, 달러까지만 사라는 거군요. 달러만. 그러니까 달러로 된 미국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실 때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좋을 때 사는 거지, 다 주식이 급락을 하는데 환율을 보고 미국 주식을 산다? 그거는 달러를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계속 2050선, 뭐 2300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좋은 주식에 대해서 꾸준히 월급 나오면 이제 조금씩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한 2-3달 멈춰 있을까요? 어떻게? 아니요, 그분들은 상관없이 그냥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그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립식을 하시는 분, 저희 와이프도 적립식으로 펀드 하거든요.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셔야지 자기의 투자 스타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투자 판단에 넣었다 뺐다 줄였다 늘렸다 하다 보면은 타이밍을 또 놓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적립식이라는 거는 꾸준히 비중을 늘려나가서 등락과 상관없이 내 주식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겠다라는 거라서 저는 그거를 조절할 필요까지는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금 비중을 확보하자는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에 대한 비중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들 100% 현금 여유가 별로 없으신 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지 내가 유동성이 꾸준히 들어와서 월급으로 월 적립식을 한다고 하신다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더 늘까를 고민하면은 좋겠지만 네. 이걸 줄였다 늘렸다 하기보다는 많이 떨어졌다 싶을 때는 이번에는 조금 더 늘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은 전략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적립식 펀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뭐 코덱스 200, 뭐 한국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라도 역시 저는, 뭐 투자 방법에는 큰 차이는 없다. 없겠죠. 네. 그리고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금 더 늘리는 비중을 금액을 좀 더 늘리는 전략은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데 이걸 늘렸다 줄였다 넣었다 뺐다 하면은 적립식에 대한 취지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만큼 금액을 늘린다든지 많이 올라왔으면 금액을 좀 줄인다든지 뭐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어도 그 스타일대로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런 적립식은 네. 한국의 수출, 한국 경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건데 네. 그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긴 호흡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2023년, 24년 지나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때 상승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잘 대응하자는 거지 만약에 진짜로 한국 주식에 대한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제 주구장창 밀리기만 한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겠죠. 그렇죠. 네. 요즘 세미나 많이 다니시고 할 텐데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뭐세요? 투자자들이? 저 전망 틀릴 경우 그 부분을 네. 가장 많이 질문하시죠. 그래서 근데 사실 전망이라는 게 뭐 이제 그쵸. 예측을 그때 네. 변수로 하는 거여서 이게 그래서 맞춘다 이런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월 연준장도 말 엄청나게 바꾼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말 바꾸기로는 파월 의장 1등이죠. 최고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페북에도 쓰고 했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간 전망을 이렇게 자주 바꾼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네. 큰 흐름을 잡아놓고도 미세 조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코스피 반등은 2,600선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낮춰야겠다. 뭐 이런 전망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고 있어서 그냥 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팔로우업 하시다 보면 특히 자기 투자 성향이랑 좀 맞는 전문가들하고 팔로우업 하시거나 쭉 채널을 계속 들어보면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월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겠지만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분한테는 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문가 스타일에 따라서 그래서 그 잘 맞는 분을 잘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대로 하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나는 되게 단타 매매인데 적립식으로 해라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매칭해가지고 잘 선별해서 계속적으로 팔로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전망도 되게 중요하지만 대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전망이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릴 테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호흡하면은 네. 맞습니다. 힘든 시장 네. 극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채권 이상하게 대학살이 있었으면은 네. 더 나빠질 게 있을까요? 이미 안 좋을 만큼 안 네. 좋아졌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거에 대한 관심은 많고 나쁜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채권 대학살이라고 하지만 그때를 전후로 해서 기회가 오는 거였고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천연가스가 지금 따라가면은 손실을 볼 확률이 더 높은 거고 곡물 가격 대폭등했다라고 했을 때가 고점이 있던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다라는 것보다도 더 나빠지는 것들, 더 안 좋아진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볼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채권 투자하는 방법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업점 증권에서 영업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거기 가시면 자세히 얘기해 줄 겁니다. 요즘 채권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으신 분들이면 ETF 되게 많습니다. 단기채, 장기채 뭐 많은데 그런 ETF 투자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수수료도 별로 높지 않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방법을 그래서 자꾸 제가 자산군에 투자하는
원자재도 ETF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금도, 은도 다 ETF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신다면 여러 가지로 생각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럼 지금 채권은 무슨 뭐 단기채, 장기채 있고 회사채, 국채 있고 뭐 그런데 어떤 투자 방향이란 게 저는 있습니까? 일단은 국채, 국채. 장기채, 안전한 장기 국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좀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지긴 쉽지 않아요. 근데 장기 채권일수록 이번에도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뭐 2년물이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30년물은 떨어졌어요. 오히려 예. 금리 인상 이렇게 하면 경기 안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10년물도 별로 안 올랐고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아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들어오면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면 회사채는 부실한 것들은 많이 안 좋아지겠죠. 망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국채 그 중에서도 경기를 좀 더 반영하는 채권을 사면은 조금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물론 원픽은 현금이신 거죠. 그렇죠. 네, 뭐 증권사에 몸을 닦고 계셔서 하시기 힘든 말씀일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솔직하게 또 그리고 아까부터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어떻게 보면 주식 얘기를 하기가 별로 좋지 않은 날이죠. 워낙 그렇죠. 오늘도 오늘이지만 앞이 어둡다는 얘기가 더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제 뷰를 명확하게 전달드려서 한 분이라도 조금 투자에 있어서 손실을 덜 봐야지 저는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더 크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계속적으로 베어리시한 뷰만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러시죠. 네. 네. 그런 것들은 시장이 나빠서 보여서도 있지만 제 궁극적인 생각은 향후 올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 그 기회를 잘 잡아야지 현금이나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주식 비중 100%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진짜 좋아질 수 있는 시점에서는 그렇죠. 진짜 또 세게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전망을 주시겠죠.